네, 준비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찬수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100세 시대, 100세 인생을 맞아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네 바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제가 그동안 좀 관심이 있었던 분야를 발표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같으면 여기 한 10분 이상이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요. 이제 환절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건강적으로도 약간 기력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우리가 한번 건강이라는 걸 잘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 서로 뭔가 좋은 것도 한번 같이 의논도 나누고 해서 건강하게 앞으로 이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초가 됐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까. 저는 그 전에 이제 대학교 때는 그 농화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식품을 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 나와서는 헬스 트레이너, 보디빌딩 지도자 이런 좀 더 역할이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이제 제가 뭐 인성 지도사하고 이제 몇 가지를 좀 이렇게 뭐 바리스타 공부들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이 섭생, 음식부터 해서 운동 이런 등등이 어떻게 이제 잘 좀 조화가 좀 이루어지면 저희가 좀 더 건강하고 어떤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쭉 내용을 보시면 먼저 그 건강, 너는 건강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제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육체 건강을 이제 많이 이제 떠올릴 겁니다. 가장 먼저는. 근데 이제 그 후라고 이제 세계 보건기구 이 헌장에는 건강이란 그 질병 및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는 좀 더 이제 포괄적으로 신체적인 걸 떠나서 정신적, 그 다음에 또 사회적인 것까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더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은 좀 더 이렇게 이제 확대해서 이제 좀 느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쉽게 사람은 뭐 조금 좋고 즐겁고 뭐 하다 보면 나는 행복해 막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정법을 공부하면서도 아직까지 이 지구상에 행복을 맛본 사람이 없다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갖춤을 갖고 진짜 널리 그 세상을 이롭게 빛나는 일을 했을 때 즐거움이나 기쁨, 그 외의 단계인 이제 행복까지를 이제 뭔가 느낄 수 있다는 그 이제 최상의 개념입니다. 인간이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궁극적인 목표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단어적으로도 솔직히 해놨는데 너무 우리가 쉽게 행복하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진짜 행복하기 위한 그 시작. 알아야 이제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공부해 가면서 이제 건강하고 행복하게 우리 인생을 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제가 겪은 거라든가 공부를 하면서 요거를 좀 이렇게 조화롭게 인생이 만약에 이번 생에 와서 한 100여 년을 이렇게 살다 가는데 그거를 한 4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음식. 이제 그 육체를 잘 보존하고 잘 이제 이끌어내려면은 가장 먼저 이제 음식을 이제 섭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마시는 것들을 다 이제 통틀어서 이제 음식. 그 다음에는 사람이 그냥 먹고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거는 그냥 놀고
아무런 걸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진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먹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데 지금까지의 일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일,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일이 많았고 어떤 조직 현재의 직장이라는 조직사의 일이 많은데 진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홍익 멘토로서 그런 일들은 이제 지금과 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린, 그다음에 이제 가르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조금 그 이제 일에 이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공부해서 어디 취직해가 이제 시험 취직하는 걸로 이제 일을 해서 조직에 일을 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체험을 이제 갖춤을 체험을 어느 정도 이상 하면 그 질량과 요거에 맞게 자기 할 일을 우리 어떤 그 서로의 그 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어서 이제 새롭게 우리 이제 멘토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먹고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이제 너무 과하거나 좀 모자랄 경우가 있는데 소위 이제 기운이 딸려서 못하겠다 뭐 이제 이럴 수가 있거든요. 음식은 기본 에너지랄까요? 기혈 이거를 쫙 이제 보호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 중요한 건 이제 근력, 힘을 쓸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근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갖춰놓지 않으면 혹시 질병이 오거나 이제 외상을 또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또 운동을 좀 해서 몸을 좀 더 단련해가지고 건강한 몸을 유지를 할까.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는 잘 먹고 일도 하고 운동까지는 했는데 지금 사회 환경이 이제 많이 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바를 하게 되고 때로는 뭔가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질병이 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휴식, 잠도 잘 자고 휴식을 잘 취하는 거죠. 여행이라든지 힐링을 하고 보통 힐링 정도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상담하면 그냥 뭐 주고받는 일반적인 게 아니고 치유의 개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은 그 각자의 그 특성, 체질에 또 맞게 넘쳤을 때 오는 게 있고 또 부족했을 때 오는 그런 좀 병적인 증상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먹고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휴식하는 요 네 가지 자동차로 친다면 그 네 바퀴의 균형이 잘 맞아야만 고속도로를 달려간다고 칠 때 몇백 킬로 몇천 킬로를 사고 없이 잘 운행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뭐 인생을 이렇게 네 바퀴로 조금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여기 혹시 뭐 의문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실까요? 아니요. 평소에 이제 만약에 내가 어떤 뭐 생각하는 게 좀 있었다면은 요거는 나중에 이제 이런 거를 기본을 바탕을 해서 이제 또 각자 여러분들도 더 이제 추가 발전하실 수도 있고 뭐 또 취사 선택해서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인갖춤 클래스 중간에 이제 그 사상체질에 대한 이제 발표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사상체질이라는 걸 이제 처음 그때 알게 됐는데 저는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그 법문도 듣고 하면서 사상체질은 앞으로 이제 꼭 필요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이제 귀에 담고서 한번 조금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그 몸의 생리적 성질이나 건강상의 특질이고 뭐 변하지 않고 유전되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사상체질 위주로 했는데 그 사상이 나오기 바로 전 이게 바로 이제 음양이 있더라고요. 음양. 만물의 생성 변화의 원리인데 이거는 뭐 낮과 밤일 수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남자 여자일 수도 있고 음양 이렇게 나누는 거를 근데 이제 건강이라든가 체질 특히 이제 사상체질이나 팔체질에서는 음양 쉽게 말하면 이제 차갑고 덥고 약간 이제 이원적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각자는 이렇게 있지만
아까 이제 제가 네 바퀴, 인생 네 바퀴도 했지만 조화, 밸런스를 양이 너무 세도 문제, 음이 너무 뭐 세거나 약해도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조화롭게 운행이 되느냐.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제가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상체질은 지난번에 이제 잠깐 공부를 했는데 1800년 그 말에 동무 이재마 선생님에 의한 동의 수세보원이라는, 그래서 이제 독특한 한국의 의학 이론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뭐 이제 식물이든 뭐 좋은 약이 어디에 좋고 뭐 이런 쪽으로만 이제 뭐 황제 내경부터 해서 동의 보감 이런 부분이 쫙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모순점도 있고 한 거를 이제 이재만 선생님께서 체질별로 이게 이제 틀리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뭐를 먹지 말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강제로 한 게 처음이라는 거죠. 그 체질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좀 인간은 좀 잡식성이라서 여러 가지를 막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병이 오는 건데, 앞으로는 체질을 공부하게 되면 그 체질별로 이제 편식이라고 합니다. 체질 편식. 체질별로 편식을 좀 해야만. 그리고 앞으로의 일은 이렇게 막 밖으로 막 나가서 육체적인 일이 아닌, 특히 우리 이제 홍익 멘토들의 일은 진짜 좀 지적인 이런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지금처럼 막 돌을 먹고 뭐 소화시키는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을, 일을 또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맞는 자꾸 음식을 약간은 편식 쪽으로 체질 편식을 해야만 자기 몸이 더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뭐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인데 그걸 좀 쉽게 얘기하면 태양, 소양은 소위 이제 뜨거운 성질의 사람, 그 다음에 태음, 소음은 약간 찬 성질의 사람, 뜨겁고 차갑고. 그래서 이제 태양은 이쪽 소위 이제 목이 두껍고 이렇게 해서 머리 이쪽으로 많이 발산이 되신 분이고, 그래서 소위 이제 소양은 이제 가슴 어깨 쪽 이쪽이 발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태음은 요 배꼽 아래 요 좀 아래, 그래서 이제 좀 배 둘레 햄이 좀 많으신 요런. 이게 음은 뭔가 이렇게 자꾸 좀 땡기려는 게 있어요. 특히 태음은 자꾸 땡겨서 자꾸 육식도 많이 하고 해서 몸이 이렇게 좀 불고. 근데 소음은 이게 추운 거, 차가운 거 냉중에 좀 많이. 그래서 이제 소화도 잘 안 되고 성격도 그렇고 이제 체격도 약간 왜소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이제 아래 위로 음양. 그래서 뜨겁고 차갑고 이제 태양, 소양, 태음, 소음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이제 그거에 맞춰서 분류를 한 거고, 그 뒤에 이제 요거는 이제 사상을 나중에 공부를 하다가 조금 더 이제 깊게 하다 보면 이제 팔체질이라는 게 또 이어집니다. 사상만 다 있는 게 아니라 사상을 공부를 하다 보면 팔체질이 어느 날 막 끼어 있어 가지고 그 팔체질은 이제 1965년에 권도원 한의사님이 일본에 가서 이제 발표를 하신 거예요. 우리 한국은 너무 이게 폐쇄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일본에 가서, 이분은 뭐 정규과정 이게 학력 막 좋은 분은 아니고 약간 옆으로 좀 공부를 하셨나 봐요. 그래갖고 자기가 이 팔체질을 하는데 상당히 좀 고초 이런 게 좀 많으셨나 봐요. 그리고 뭐 제자들이 한 50여 명 되시는데 이게 상당히 학문이 좀 어렵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근데 그거를 어렵다면 끝이 없는 거고, 대신에 사상 체질에 음양을 더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음양. 같은 예를 들어 이제 태양인이 이제 금체질이라고 그러는데, 금체질에서도 양과 음으로 좀 더 세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사상 체질 공부를 하면서 좀씩 더 이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음식을 우리가 이제 섭취를 하는데 보통 이제 크게 몇 가지로 나눕니다. 음식은 보통 이제 쌀, 보리, 밀,
요런 등에서 이제 탄수화물. 우리는 뭐 쌀을 이제 주식으로 하는데, 쌀이 맞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약간 이제 뜨거운 성질, 찬 성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세세적으로 가면 그 수백 가지 중에 이제 체질의 별로 뭐 음식이 이제 맞고 틀린 게 있고, 아주 몸에 잘 맞는 게 있고, 적절하게 그냥 뭐 좋거니 말거니도 있는데 해로운 게 있습니다. 해로운 거. 그래서 내 몸에 좋은 거를 우선적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한테 먹어서 해로운 거를 안 먹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류나 생선류는 주로 이제 그 단백질의 주 공급원입니다. 그런 같은 또 육류 중에서도 더운 성질이 있고 이제 찬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개고기 같은 경우 이거는 이게 뜨거운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태양이나 소양처럼 너무 이렇게 뜨거운 사람이 그런 거를 잘못 먹으면 이게 바로 이제 소위 뭐 이제 아토피라든지 피부 질환 이런 걸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삼가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뭐 소음인이라든가 이게 수체질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삼계탕이라든지 좀 뜨거운 이런 걸 좀 드시는 게 좋죠. 이제 과채류는 이제 주로 섬유질, 비타민의 이제 공급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미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물이 또 있습니다. 물.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물하고 공기, 여기 저기는 빠졌는데, 물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물, 그러면 그냥 뭐 정수기 물 정도 생각하죠, 지금은. 근데 원래는 물 속에 그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물을 먹어야 우리 몸에 이제 이로운 거거든요. 그런 미네랄을 잘 이렇게 섭취를 해야만 우리의 이제 곡류, 육류, 과채료 이런 것들을 섭취를 했을 때 우리 몸에 잘 소화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기질과 미네랄, 이런 무기질, 미네랄이 부족할 경우에 그 이상한 병들이 옵니다. 잘 소화가 안 되고 우리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은 그런 그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이 몸에 좋다는 거. 그리고 물은 나중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약 1.5에서 2리터 정도, 체격이 큰 사람 좀 더 많이 먹는데 그 정도는 하루에 섭취를 해줘야만 원활하게 그 신진대사가 이렇게 작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체질적으로 이제 조금 이렇게 봤을 때 금체질, 소위 이제 태양 체질은 이제 몸이 상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너무 뜨거운 음식보다는 좀 시원한 찬성질의 음식, 특히 이제 어패류라든가 잎채소, 포도쌀, 메밀 등 이렇게 좀 찬성질의 거를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고, 좀 이제 해로운 게 있습니다. 해로운 육식, 콩, 뿌리채소. 뿌리채소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우리가 뭐 당근, 양파, 마늘처럼 이렇게 땅 속에 햇빛은 위에 잎이 받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저장을 하면 거기에 이제 그 양의 뜨거운 기운이 뭉친다고 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유념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금체질들이 육식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 그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소화 육식의 단백질은 이제 쓸개에 있는 담즙이 이제 나와서 이 부분을 이제 소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금체질들은 그거를 잘못할 경우에 너무 많이 분산을 해서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마른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담석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많은 사람이 걸리는 게 아닌 거죠. 이제 금체질은 원체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데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 어패류를 드셔야 되고 육식은 삼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체질은 이제 태음체질이라고 해서, 태음체질은 이게 상당히 이렇게
육식을 많이 하고 또 소화 기능도 좀 왕성해서 대신에 이제 이거를 너무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이제 뚱뚱해질 수가 있는 거죠. 뚱뚱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조심을 하시고, 이제 해로운 음식이 있는데 그 갑각류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쪘을 때 색깔이 변하는 거, 게라든가 새우라든가 이렇게 처음에는 색깔이 흐렸는데 불이 딱 가면 빨개지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잘못 먹게 되면 이게 이제 아토피로 이게 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육식을 안 하면 이 다리 같은 데 자꾸 쥐가 난다는 거죠. 육식을 안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스님들 중에 가끔씩 이런 거를 많이 호소를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아프니까 병원을 가죠.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다가 가끔 이제 한의 쪽에서 이 말을 한대요. 조용히 불러서 스님인데 육식을 안 하고 그러면 깜짝 놀란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육식은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또 대놓고 고기 먹으면 또 소문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곰탕을 이렇게 샥 해가지고 소금이나 이런 거 넣지 말고 그냥 이렇게 먹는 게 그냥 고소한 맛이 난다네요. 그래서 그거를 뭐 한 달 정도나 이렇게 좀 드시면 그 쥐가 나는 그런 것이 이제 없어진다고. 그리고 이제 그 수체질. 토치지 않는데. 응? 수체질. 예. 수체질은 그 소양체질은 이제 뭐 소화력도 좋고, 그런데 이제 상 쪽에 열이 있다 보니까 가급적 찬 거. 그래서 1번이 이제 돼지고기, 그다음에 이제 보리, 그다음에 열대 과일, 뭐 생선류도 좋고, 채소나 과일 등. 그래서 이제 뭐 수박, 참외, 여름에는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좋고. 근데 이제 해로운 게 이제 닭고기, 개고기, 뭐 인삼, 벌꿀, 생강대추라고 그래서 열이 많이 나는 거는 이제 피해야 돼요. 그거를 좀 바꾸면 이제 이 수체질들은 진짜 그 삼계탕 같은 거를 이렇게 자주 먹어서 이제 냉한 거를 좀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내가 만약에 열이 많이 나요. 열이 많이 나는 사람인데 또 이거 뭐 고기나 약간 뜨거운 성질의 것을 만약에 먹어야 된다면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 내가 뜨거운 체질이면 차가운 성질의 거를 한 7, 뜨거운 성질 한 3 정도 하면 큰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이게 뭐 반반 정도 하면 이제 뜨거운 게 더 많아지니까 몸에 이상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반대적인 거를 좀 섞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토체질 같으면 이제 돼지고기가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만 막 이렇게 먹을 때 그 옆에 이제 같이 먹는 게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수체질처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만약에 돼지고기를 먹으러 갔다 그랬을 때는 부추라든가 이렇게 좀 열이 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좀 섞어서 같이 좀 섭취를 하면 그걸 많이 좀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다 그렇게만 딱 골라 먹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내가 이제 몸에 이상이 와서 거의 병으로 뭐가 왔을 때는 진짜 그 해로운 거는 싹 버리고 그 좀 더 좋은 쪽으로 편식을 더 해야 되지만 평상시 같다면 한 7대3 정도 그래야만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 일을 이렇게 쫙 냈는데 이 일이 좀 정리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멘토로서 그리고 또 이 지적인 일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이제 하게 될 거를 좀 이제 미리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앞으로의 시대는 이렇게 막 그 개발 생산 이런 시대가 아닌 그 운용의 시대. 그때는 우리 이제 지도자들, 홍익 멘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나를 채우고 나를 먼저 이제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이제
소위 금 체질인 이 수행자 체질, 그 다음에 뭔가 창의적이면서 뭐 전략, 기획, 이것이 이제 능한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목 체질은 약간 그 뭐랄까, 좀 힘이 있다고 그럴까요? 뭐 보통 이게 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렇게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업무, 관리, 교육적 파트, 그 다음에 이제 토체질이 좀 우리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토체질들이 기본 베이스에서 뭔가 좀 이렇게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힘있게 이제 뭔가 시작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보, 영업, 마케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토체질이 조금 이렇게 이제 벌릴 때 그건가를 누군가가 이제 옆에서 좀 이렇게 소위 뭐 이렇게 정리도 좀 하면서 성실하게 같이 할, 그래서 이제 회계, 분석, 기획을 할 수 있는 수체질, 이렇게 이제 잘 묶어지면서 뭔가를 이제 벌릴 때 이 3인 1조라는 거를 이제 앞으로는 떼고는 이제 일은 안 된다. 자기 혼자만 잘나가지고는 버렸을 때 소위 성공할 확률 내지는 이게 풀리는 게 이루어지는 게 없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3인 1조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냥 무조건 3명 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는 정법, 갖춤, 채움이 자꾸 있어줘야 되는 그런 바탕 위에 각자 이제 공부도 하고 체질도 알고 우리 나를 알고 같이 이것이 되어야만 이제 3인 1조를 묶을 수 있는 이제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인가칭 클래스도 하고 여러 가지 모임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갖추면서 그 3인 1조를 어떻게 보면 찾는 그런 작업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체질, 특히 이제 우리 이제 50대 토체질들이 조금 이제 한번 좀 이렇게 힘을 좀 내서 뭔가를 좋은 아이디어도 좀 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면, 물론 이제 이렇게 우리 종로 이런 모임이 있으면 좀 주관해서 해주실 분이 한 딱 정도 이렇게 있으면 뭐 각자 의견도 좀 내고 하면서 이제 이 토와 이제 수를 엮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뭔가 좀 힘있게 거기서 좀 당겨줄 수 있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어떤 3인 1조의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한번 좀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거기서 뭔가 이제 조금 이제 이루어짐이 있을 때 성장을 하고 또 이제 한 번 더 뭔가 단계를 뛸 때 진짜 우리 조금 더 이 차원이 좀 있나, 뭐 질량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표현이, 이제 우리 금체질들이 조금 더 거기에 이제 가세를 해서 뭔가 좀 이제 이 4개의 기둥을 제대로 한번 이렇게 세운다면 이제 종로에서도 어떤 그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일을 잘 하려면 힘이거든요. 힘,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3명, 4명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넓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진짜 10인 1조. 그게 이제 1년 정도를 진짜 오리지널로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힘이 되지만 최소한 3개월, 6개월 해서 진짜 그 안에 소그룹이 뭐 30명 이런 얘기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자꾸자꾸 키워져서 나갈 때 뭔가 온전한 우리의 피라미드 삼각형을 쫙 이루어서 힘을 발휘를 하면 결국엔 우리 지역이라든가 또 사회에 뭔가 이제 빛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어떤 공인가칭 클래스 얼마나 멋져요. 우리의 첫 모임을 주변에서 막 좀 너무 부럽게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목적이 있는 모임, 그 목적은 뭐냐, 우리가 진짜 이 앞으로를 준비를 하는데 진짜 좋은 뜻, 그리고 여기서는 항상 남을 절대 이렇게 뭐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닌 서로를 존중해주고
의견을 서로 잘 이렇게 해서 요거를 잘 갖고 가지고 우리가 진짜 뭔가 이제 모범이 되고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역살리기 운동본부 이제 기본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도 이제 뭔가 기본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직 갖춤이 부족하고 대화나 이런 부분이 뭔가가 조금 미진하다 보니까 아직 시행을 못하는데 요번 요런 이제 클래스를 잘 마치고 이제 새롭게 이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우리가 좀 캠페인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이제 바른말 사용, 그 다음에 옷 바르게 입고 인터넷을 어떻게 바르게 운영하는, 지금 핵심이 거의 절반이 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에서 거의 이제 모든 것이 이제 SNS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캠페인들을 한번 잘 엮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펼쳐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어떤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법을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갖추는데 그걸 진짜 필려면 가장 중요한 건 갖추고 뭔가를 할 때 1번이 이제 인성이거든요. 인성. 사람이 홍익인간으로서의 무언가를 갖추고 무언가를 기획을 하고 해나가야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어떤 마인드나 이것이 아닌, 그랬을 때 그 홍익인간 인성교육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상당히 좀 부각을 시키고 지금 교육계에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어떤 인성교육을 법이 통과되고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잘 몰라요. 원래 법에는 초등학생부터 뭐 이렇게 일반인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인성교육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20대의 성인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이 인성교육이고, 이 학생들을 뭐 초등학생한테 인성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은 뭐냐, 예절 교육, 좀 약간은 아래 단계죠. 기본적인 예절 교육을 하는 거고, 20대 보통 우리가 이제 21세 이상 이제 성인이 되면 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인성교육을 하는 거죠. 기본 개념을 갖고,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 100세 인생을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홍익인간 인성교육은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세대별도 있고 직장이든 가정이든 뭐 여러 가지 분야를 우리가 잘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홍익인간 인성교육을 이렇게 앞으로 우리 이제 일반 사회에 피는데 이제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근력이 깔리면 안 됩니다. 근력이. 몸이 튼튼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운동을 하는데 그 한동안 왜 바람이 부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 뭐 에어로빅 바람이 한번 불었고, 걷기 운동 바람이 불었고, 뭐 헬스에서 뭐 런닝머신 뛰는 거, 자기의 그 체력이나 뭐 체질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막 뛰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도 무슨 훈련하다가 연병장 뛰다가도 죽고,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틀린데 그런 거를 구분하지 않고 너무 일률적으로 했던 게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모순이 많이 발생했는데, 적어도 이제 우리는 이런 이제 정법을 공부하고 갖춤을 공부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이런 체질을 한번 좀 이렇게 볼 줄 알고 거기에 맞게 나부터라도 나는 내가 뜨거운 체질, 금이나 토 이런 체질은 너무 열받는 거 아닌, 이 뜨거움을 약간 아래로 내려줄 수 있는 거. 그랬을 때 우리 금체질 같으면 이 머리 쪽으로 열이 이제 많이 발산이 되기 때문에 심신조정, 상체에 있는 기를 좀 하체로 좀 내려줄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바닷가 산책하면 되게 좀 고급적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뭐
동네를 산책할 수도 있고 너무 이제 과하게 위로 열받는 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너무 뜨거운 햇빛 아래 막 서 있지 말고,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사우나 이런 거 좀 피하면서, 뭐냐면 그 냉수 좀 아래를 보통 우리 이제 뭐 두한 조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머리를 시원하게 하고 다 이제 배꼽 아래 이 발 쪽을 따뜻하게 하면 이제 병이 많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두한 조결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목 체질은 이 폐 기관지 호흡이 이제 약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남자 중에는 결혼 후에 이제 체중이 이제 증가할 수가 있고, 평소에는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을 해야만 이 몸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혜연님도 나 땀이 많고, 제가 볼 때는 약간 목 체질, 태음 그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땀을 좀 많이 내쉬는 게 좋고, 유산소 운동은 보통 우리가 한 30분 정도 이상을 하면 땀이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한 15분, 여성분들은 한 2, 30분 하면 땀이 나니까 유산소 운동 같은 거 좀 많이 해주시고, 조깅, 등산. 대신에 좀 등산 같은 거 할 때, 여기 아까 나오잖아요. 폐 기관지 호흡이 약하기 때문에 너무 등산을 세게 하면 숨이 가빠가지고, 그럴 때는 필히 몇 번 휴식을 하면서 가셔야 돼요. 등산할 때 잘못 따라가다가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미지근한 샤워를 하시는 게 좋고, 보통 우리가 어느 날 뭐 훌라후프를 많이 돌린 적이 있었어요. 그 영화도 있고 했는데, 훌라후프 운동을 하라니까 그냥 훌라후프만 열심히 돌리고 나서 뭘 먹어요? 혹시? 물을 먹는데 시원한 물을 먹죠. 그러니까 훌라후프를 30분 운동을 하고 나서 찬물을 먹으니까 몸에 안 좋은 거예요. 또 왜 그러냐? 우리 태음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좀 여기 배나 거기 이제 좀 지방 약간 비만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요 안에 장기가 있으면 이 훌라후프가 자꾸 이렇게 때려주면 톡톡톡톡 요 장기들을 치면은 장기에 붙어 있는 독소들과 이런 게 이제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덜덜덜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을 이제 물로 씻어줘야 되는데, 어떤 물로 씻어줘야 되느냐? 아까처럼 이제 음영탕, 좀 따뜻한 물로 씻어줘야 얘가 잘 녹아 내려가는데, 찬물을 먹으니까 얘가 씻어 내려가는 게 다시 굳어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땀 빼고 이것이 딱 씻어줘야 되는, 이게 그런 원리를 알고 하시면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토체질은 이제 소위 소양인데, 이 소양이 우위 쪽으로는 좀 발전이 되어 있지만, 요분들이 그 내장 지방이 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장. 보통은 이렇게 좀 말라 있는데, 왜 뭔가 요 속으로, 내장 속으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냐. 이 허리가 조금 약하고 이제 하체가 약한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지구력을 기르거나 허리 및 하체가 강화할 수 있는 운동, 근력 운동, 순발력 뭐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이 텔레비에서 그 운동 그러면 가장 1번이 뭐냐, 스쿼시예요. 스쿼트. 이렇게 스쿼시라고 아시죠? 여기 대퇴 사두근 쪽을 이렇게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우리 이제 몸 중에 가장 큰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금 이렇게 비만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랬을 때 1번이 그 스쿼트를 좀 많이 하면 하체도 탄탄해지면서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체중을 뺄 때 아니면 몸의 균형을 잡을 때 가장 1번. 그리고 이제 뭐 푸시업이라든가 이제 뭐 온몸 일으키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번이 스쿼트. 그 다음에 이제 푸시업을 정상적으로 잘하면 힙을 내리고 일자에서 잘하면 상체 및 복부 이 거의 전신 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체질들은 원체 좀
청순 가련의 그 허약 체질이니까 너무 막 센 운동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기순환, 뭐 걷기, 수영, 골프, 가벼운 등산 등 이렇게 해서 그 수영 같은 이제 관절을 많이 이제 보호를 하는데, 여기 골프는 과감히 때리라는 골프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이렇게 걷는 거거든요. 5km, 6km 이렇게 걷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내용을 첨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먹고 열심히 일하고 운동까지 했는데도 현대 사회는 너무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안 따라주기 때문에 이 병이 옵니다. 병. 그래서 이제 가장 1번은 휴식을 잘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병이 왔거나 했을 때 이제 치료를 잘 해야 되는데, 가장 1번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잠. 이 피로가 쌓였을 때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잠을 어떻게 자는 게 그러면 가장 좋으냐? 원래 숙면을 취하면 가장 좋고, 보통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인데, 이렇게 충분히 잠을 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6, 7시간 이상 자시는 분이 있나요? 대부분 잠이 부족하죠. 근데 잠을 왜 자야 되냐면, 자는 시간 동안에 이제 간이 장기가 최고 크잖아요. 자는 시간에 또 이 간이 이제 일을 합니다. 독소를 배출하고 쭉 하는데, 이 잠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런 게 부족한 거죠. 독소를 다 배출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몸에 쌓이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만성 피로가 있고, 만성 피로가 있는데,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제 화이트 칼라는 이제 운동이나 땀을 자꾸 배출해서 이제 독소를 빼야 되고, 육체적인 피로, 이제 블루 칼라들은 그분들은 진짜 운동 이거보다 이제 잠이 진짜 더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끌어주실 때, 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들, 약간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현장, 아니면 이렇게 실내에서 하시는 분들 이런 좀 특성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치유, 힐링,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이 몸은 우리가 이제 육체가 있고 이제 영이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 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산다, 살았다, 죽었다를 이렇게 표현하는 가장 이것이 삶과 죽음이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무슨 선문답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랬더니 뭐 별걸 다 했는데, 아, 너 숨 쉬는 간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이 공기를 흡입하는 거잖아요. 숨을 쉬고 내쉬는데, 이 이 보통 이 맑은 거, 가벼운 거, 이 기가 들락날락 하면 우리 몸이 보호해지고 좋은 거예요. 음식을, 고기는 기가 센 거잖아요. 센데 대신 잘못하면 이제 기는 센데 탁한 놈이 이제 왔을 경우 독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얘가 기가 허해, 부족해. 에너지가 부족할 때는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가 실해, 너무 넘칠 때는 이제 사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 때나 얘 몸이 안 좋다고 그래서 보약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 몸이 안 좋아서 맨날 보약 하는데, 무조건 보약이 아니고, 얘는 이게 뚱뚱한 놈이 보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보약은 모자라는 사람이 보약을 먹는 겁니다. 이렇게 넘치는 사람은 사약을 주라 그래야 돼요. 깎아내고 이거 배출시키는 놈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좀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겠고, 그런 기가 좋고 나쁨으로 이제 들어와서 우리의 이제 음식을 잘 먹었는데 이 피가, 맑은 피가 잘 돌을 수도 있고 탁하게 돌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에너지를 이제 쫙 이제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두뇌 쓰려면 주로 이제 탄수화물 해가지고 이제 뭐 쫙 이제 이게 필요하고, 몸이 쓰려면 뭐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혈이 너무 또 이게 선혈이 낭자하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선혈이 낭자하다. 쫙 위로 뿜는 거야, 위로 뿜어. 선혈은 위로 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저 학문적으로도 뿜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열이 너무 꽝 차가지고 배출하는 혈은 선혈이고, 이 차갑게 굳혀져서 있는 이게 쌓이는 게 이제 어혈이에요. 어혈. 근데 우리 대부분은 이 어혈이 많아요. 꿍 부딪히고 뭐 하고 그러면 이 어혈이 몸에 자꾸 쌓여가지고 이 피가 거르니까 이게 잘 안 도는 거거든요. 특히 이 차가우신 맹하신 분들은 이 어혈이 몸에 많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 그리고 그 혈은 칠정이라고 있는데 희노애락 애오요. 너무 기뻐. 잘못하다가 터지는 거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그냥 내가 이거 기쁘고 노여하고 좋아하는 걸 너무 세게 하면 그렇게 가고, 너무 내가 이제 꿍하거나 뭐 이제 이런 게 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막 노래 부르고 하다 갈 수도 있고. 근데 너무 이거를 또 해치를 안 했을 때 그런 이 혈에 이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거, 그게 이제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생활 행동이나 생활 속에 절제 없이 너무 이제 뭐 술 같은 걸 많이 먹는다든지 뭐 과하게 논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누구는 뭐 정력이 너무 세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것도 이렇게 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균형,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멘토나 지도자들의 역할은 이제 상담. 저 사람이 뭔가 요즘 이렇게 꼭 힘이 없고 막 이런 거 했을 때 이제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상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일반 대화, 의논, 토론, 요거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뭔가 건설적인 이런 거를 하는 거고, 상담은 그 속에 치유라는 게 있는 거예요. 치유. 이 사람이 만약에 우울증이 왔다, 그럼 우울증이 왜 왔을까? 이런 거. 그럼 우리가 뭘 좀 알아야 이제 상담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체질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리고 원인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 가장 기본이 하여튼 뜨거운지 차가운지만 이 음양, 뜨겁고 차가운 것만 일단 분별이 되더라도 반대로 하면 이게 치유의 절반은 되는 거예요. 음양만 판단할 수 있으면.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을 마시고 좀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입장에서 하시면 조금 그래도 이 부분도 좀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힐링을 할 때, 휴식을 취할 때 꼭 우리 이제 정법 강의나 공익인간 인성 교육을 영상으로 틀든 이렇게 음성으로 틀든 그걸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고 들으면서 하면 이런 어떤 효과가 더 배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좀 추가적으로 제가 원래 이건 좀 다른 쪽의 얘기인데, 왜 건강 120세라고 했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자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120세를 살 수 있도록 나왔는데 나머지들이 뭔가가 안 돼가지고 이제 연전이 같으면 5, 60을 살았고 지금은 7, 80을 살고 이제 우리 앞으로는 이제 100세 시대를 살고 더 이제 가면 이제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원인은 첫째가 생활 습관이 50%고 그 다음에 환경이 25%, 체질 및 유전이 한 20%, 그리고 이제 갑자기 우연한 사고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한 5%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120을 살 수 있느냐? 위에서 먼저 이거 네 바퀴 이렇게 우리가 밸런스 있게 좀 생활을 하시고,
해결법을 몇 가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1번이 물입니다. 물과 공기. 물하고 공기만 우리가 잘 먹고 숨을 잘 쉬는 것만 갖고 50%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물을 과연 잘 먹느냐, 미네랄이 풍부한 이런 생수를 아까처럼 음양탕, 뜨거운 물 밑에 찬물을 부어야 음양탕에 효과가 있다는 거. 이게 수승화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뜨거운 건 올라가고 차가운 건 내려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류가 나서 거기서 이제 기가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하시고, 공기는 원래 우리가 음이온이 몸에 좋은 거고 양이온은 몸을 좀 이렇게 망치는 원인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도시 생활은 음이온보다 양이온이 너무 많이 지금 떠다니는 거죠. 그냥 무심코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이라든가 염증, 노화, 이거의 주범이거든요. 이 양이온은. 특히 이 담배 같은 경우는 이게 몇천 종이에요. 이 담배 그 속에 화합물이 몇천 종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양이온이 너무너무 많은 거. 그래서 좀 장수하실 때는 뭐 특이 체질 빼고는 가능하면 이 담배 정도는 좀 그렇게 해야 좋은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요게 이제 바로 50% 따고 들어가는 겁니다. 120세 중에 60세를 물과 공기가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음식입니다. 음식은 그 기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제 맑고 가벼운 음식을 섭취를 하는 게 좋다는 거. 그 다음에 피는 요 피가 잘못되면서 80에서 90%의 그 병이 오는 겁니다. 모든 병이 이 혈액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당뇨, 이런 모든 게 그 피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음식을 잘 가려서 기혈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마음, 정신, 이런 게 있습니다. 마음, 정신. 우리가 보통 다 이 사람들이 이제 육체에 관심이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내 마음이 꽁하고 있거나 이 부정적인 생각 같은 걸 많이 하고 그런 소식을 많이 접하면 우리 몸 스스로가 자꾸 이거는 즐겁게 건강하게 120이 아니라 자꾸 거꾸로지는 거예요. 아유, 이 뭐한 세상 빨리 가야지, 이런 안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라든가 정신상태, 이게 엄청 또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체력인데, 우리 이제 육체를 위해서 아까 운동도 하지만, 운동은 이렇게 밖으로 하는 행동 체력, 그 다음에 이제 방위 체력은 면역력, 그 다음에 이제 아팠을 때 자연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입니다. 방위 체력. 그래서 면역력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잠도 잘 자고, 또 기혈을 잘 이렇게 넘치고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 보충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비만. 비만이 그 폐음, 우리 목체질들은 이게 복부 비만이 많고요. 그 소양, 토체질들은 상체 비만, 그리고 이제 소음, 수체질은 하체 비만. 이게 이제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첫째는 과식을 안 하면 비만은 안 온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음식은 70, 운동은 30. 이것도 7대3의 법칙인데, 그 과식을 안 하고 좀 소식을 하면서 허리가 5cm가 줄어들면 약은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장혜연님이 그 혈압약인가 뭐 드시는 거예요. 이 혈압 약을 먹는 거는 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나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 약을 먹는 거는 그 표면적인 치료고, 우리가 이제 음식이나 뭐뭐를 통해서
요거를 딱 끊었다. 요건 이제 본질적으로 치료를 한 거예요. 그래서 표면으로 치료를 한 거는 그건 재발도 하는 거고 이건 오래 가요. 그냥 계속 일시적인 거. 그러니까 어떻게 약을 끊으시면은 허리를 일단 한 5cm 정도 줄인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그 고혈압의 1번이 소금이거든요. 소금. 우리는 그 기준량 이제 우리 그 기준 1일 섭취 기준량이 예를 들어 g이라면 우리는 4g 먹습니다. 우리 한국 평균 4배를 더 먹기 때문에 현재 소금 섭취량을 4분의 1로 줄이면 이게 자연적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7이고 거기다 이제 운동을 좀 더 해서 한 5cm 이상 정도 줄이게 되면 고혈압 약은 안 먹어도 이제 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뇨병은 보통 이제 그 설탕 때문에 오잖아요. 근데 이 설탕을 안 먹을 수가 있나요? 지금 아까 제가 커피 한 2잔 먹었지만 뭐 예를 들어 2g짜리 뭐 저것 중에 거기 설탕이 이제 뭐 한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하루에서는 4잔, 5잔 이렇게 먹으면 설탕을 오버하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좋은 건 원두커피. 근데 또 커피가 안 맞는 사람들은 가능한 커피를 안 먹고 다른 차를 먹는 게 좋고, 만약에 커피를 4잔, 5잔 먹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스승님 법문에도 나오잖아요. 커피는 누구랑 마시고 어떤 기분과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일단 마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 이 커피 속에 뭐 나머지 이제 이런 독을 빨리 용화시키고 배출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걸 먹는다 하더라도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좀 지켜주시고, 가능하면 그 설탕은 비정제, 뭐 흑설탕이 있고 갈색이 있고 뭐 백색이 있는데 가급적 비정제 극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똑같은 걸 쓰게 된다면 그 미세한 거 말고 조식이라고 해서 거칠은 거, 이제 그거를 좀 먹어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뇨병 약을 지금 대한민국은 고혈압, 당뇨, 비만 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당뇨 약은 아까처럼 표면으로 한 치료고 빼치고 본질적인 거는 설탕, 요즘은 뭐 과일이라든가 천연 그런 그 단맛을 내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써서 당뇨, 이게 또 잘못된 놈, 이게 합병증이 있고 막 해가지고 눈이라든가 뭐 발이라든가 아주 이상해집니다. 이 당뇨가 고질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고지혈증, 이건 뭐냐면 그 동물성 지방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데, 물론 콜레스테롤에는 뭐 이제 좋은 쪽, 그다음에 좀 나쁜 쪽이 막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HDL, 이제 좋은 거는 좀 더 있어도 되고, LDL이라고 좀 안 좋은 거는 많으면 더 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게 높으면 이제 고지혈이 올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간에서 이제 합성을 하는데 그 중성 지방 있죠, 중성 지방. 그래서 이건 이제 음식을 잘 좀 골라서 먹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고지혈이 오면 이제 동맥경화라든가 이제 혈압으로 인한 이 풍은 이 위 쪽이 뜨거워서 오는 겁니다. 양쪽으로 열이 많이 받아서 풍이 오고 뇌경색, 심근경색 이렇게 발생하는 거고, 차가워서 오는 건 이제 대표적인 게 암입니다. 암. 그래서 몸의 온도를 1도씨를 높이면 이 암은 뭐 37도인가 어디에서 이제 이렇게 사멸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차가운 거, 이제 얼음 차가운 거, 뭐 생맥주 이렇게 자꾸 차가운 걸로만 가면 그 암세포가 더 이제 내세상이죠. 그랬을 때 대부분 딱 이 사람이 뜨거우면 풍과 뇌경색 뭐 이런 쪽이고,
그러면 이 사람 차가우니까 뜨겁게. 그리고 이제 가끔 만약에 이제 난 포기했어요 할 때는 가능하면 여기를 이제 떠나야 된다는 거죠. 떠나서 자연으로 가서 이 환경을 바꿔주고, 거기 가면 뭐 이렇게 고기 먹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뭐 이렇게 자연식도 하고 그랬을 경우에 좀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 요 정도에서는 제가 준비한 거는 마쳤고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 그냥 한번 요 톤달까 뭔가 이렇게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그건 제가 이제 내려가서 하려는데 한 두 가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뭐 체질을 어느 정도 좀 알고 음식이라든가 현재 하는 일, 운동, 그 다음에 이렇게 휴식이나 치유 같은 경우를 과연 어느 정도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100세 인생 이런 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익 멘토로서 이제 활동을 이제 하려면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성교육, 공익이나 인성교육을 통해서 채워놓고, 또한 이제 사상 체질이라든지, 또한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융합을 해서 앞으로 한번 일을 폈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방안이랄까? 어떻게 한번 우리가 해봤으면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예, 그런 너무 잘하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네네. 좀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이 몇 명 중에 한 명이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 저기 사물놀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그만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인원이 이제 막 동네 사람들이 보고 이제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와서 자기네들이 그 공연에 합사하겠다고 막 외국 사람들도 막 배우고 그래 회원이 돼가지고 전국구가 아니라 전 세계에 사물놀이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사물이 몇 명이에요? 사물이요? 인원은 적지 않아요. 왜 사물이 이렇게 4명이 하잖아요. 아니 깽가리도 몇 명이 그러니까 사물이라는 게 원래 네. 이렇게 4명인데 왜 4명이 나면 네. 우리는 원래 기본이 사니까 3인 1조면 되는데 네. 거기는 요 깽가리가 있어요. 네. 깽가리. 네. 리더자가 있어서 네. 시작하고 끝마치는 걸 요 깽가리가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3일, 이제 3을 김덕수 이제 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연희단. 네. 원래 전통은 아닌데 하여튼 추려갖고 한 개 3을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요게 이제 토탈 이제 뒤에 여기는 이제 딱 여기 있고 이렇게 한번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작점을 하나를 한번 이렇게 줘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3개월은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보자.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인성교육, 요거를 학생들과 한번 예저교 요거를 한번 그 안을 뭐 A4 하나씩이라도 조금씩 자기 생각을 일단 올리면 되니까 한 가지라도 적어서 갖고 와서 자꾸 이렇게 이제 토론도 하고 의견을 나누다 보면 이제 뭔가 가닥이 좀 좀에서 잘 짜야죠. 자, 이제 만약에 그런 인성교육을 가족 단위 인성교육을 예를 들어 기획을 한다. 그런 연희단 한 300명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한 2-3시간을 놓고 가족이 인성교육을 시키는데 이걸 약간 연극과 뭐뭐를 좀 놀이를 합쳐. 그리고 중간중간에다가 그 메시지를 넣는 거죠. 메시지를 넣어서 상황극 비슷하게를 만들어 놓고 약간 좀 뭐 토론도 좀 하게 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즉흥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아이디어나 이렇게 그런 거는 그냥 하는 대로 뭘 붙이면 돼요. 하는 대로 붙이면 되는데 중요한 건 시작을 뭔가 시작을 해서 조금조그맣게 이렇게 결과물을 쌓아가면서 기본만 한 30%라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꺼내가지고 맞춰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50대, 40대, 30대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할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이제 현장에 갈 사람, 또 여기서 연구할 사람 뭐 쭉 해서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기초고 네, 하나만 네, 해놓으면 사실은 네. 그 다음에는 쉽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한 3번을 돌리면 네. 기초는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강의를 할 때 그런 걸 기초를 만들어서 여기서 한번 실험을 해보고 또 거기에서 그러면은 적합한지 여기서 다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진짜 그 다음에 한 번이 어렵지 그걸 한 번 해보면 그 다음 거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씩이라도 이렇게 정해놓고 해야만이 서로가 이 자기의 책임감과 노력을 하지 한 번 실험으로 그 한 번으로 그냥 마음이 그 준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처럼 한 달에 2번 해갖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나를 위해서 서로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그 공연을 멋있게 아름답게 자기네를 빛내는 거예요. 그 식으로 네, 여기서도 이렇게 계속 꾸준히 돌아가야 돼. 이 사람들이 네, 네. 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거죠. 네, 네. 나와서 그렇죠. 노래를 하는 거, 노래 이런 네, 그렇죠. 네, 네. 그 장소도 네.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그런 것만 잘 저거 하면은 그래서 다른 데도 한번 구경 갔다 오면 아이디어가 또 떠올라요. 다른 거. 만약에 이제 우리 같이 만약에 진짜 종로,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로를 생각해서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노인정도 이렇게 한번 가보면 한 50개가 넘어요. 종로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으로 치고 1년 하면 12달이에요. 그러면 어르신들, 그러면 7학년, 8학년 정도 되는 어르신들의 그 인성교육을 네. 12강좌를 하는 거죠, 이렇게. 날짜별로 이제 배분을 해가지고. 그러면 하루에 뭐 잘하면 한 군데, 뭐 아니면 2군데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 그 한 달이면 이제 한 바퀴씩 뺑이 다 도니까. 그래서 이제 12번을 도는 거죠. 그것도 좋은 그러려면 대신 최소한 3회 정도는 우리가 시범으로 하는 거예요, 시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가고 구청에서 나오고 그 노인회에서 나오고 그래서 심사를 하시라. 응?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걸 해야 네,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왜 또 상명대에서 이렇게 하냐 하면 일단은 저희가 사람들은 우리는 뭐 어디 모여서 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강사로 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맞아요. 갖춰진 학교에 그래도 학교를 거기에서 했다. 그럼 우리가 그래서 거기랑 그렇죠. 얘기해서 수료증이라도 그렇죠. 뭐를 하나 하려고 하는 네, 이유가 맞아요. 그게 여기서 중요해요. 공부하는 거는 우리끼리라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강사로 그렇죠. 인정을 했을 때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때 신동에서 네, 그 왜 사람이 뭐 아. 하기가 중요해 우리는 근데 걔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되겠죠. 나중에는 하기 필요 없고 뭐 능력만 있을 때 근데 그 능력도 어떻게 보여주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로 찍자 어쩌자 했던 맞아요. 것도 그건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있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리고 응? 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아니 그래서 없으면 제가 그래서 이거를 계속 찍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력서로 그렇죠. 활용하라고 네,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걸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대학에서 이렇게 하는 네. 이유가 뭐냐면, 뭐 나중에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지금은 뭐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갖춰서 뭔가를 하게 되면 상명대 그때 그 사람들 했을 때 그게 있으면 여기서 이게 있었구나. 네. 그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봐요. 제가 이게 인성 지도자 1급인데 무료로 교육을 다 시켜줘요, 요즘은. 그러면 빠르면 일주일이면 되고 아무리 늦어도 한 달이면 돼. 시험도 쉬워.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인터넷으로 보고 시험을 치는 요거는 껍데기로 대한민국 현재는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도권에 들어가려면 어쩔 수 이거는 없이 그냥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있어야지. 그게 현명한 거잖아요. 현재 거를 인정해 활용을 줄 해. 길은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네. 똑같은 여기서 배운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네. 요거는 껍데기증이 필요한 거고 우리는 여기에서 정법을 공부를 하고 홍익인간 인성교육이라는 엄청난 이 자료가 있어. 그래서 이름이 필요해요. 예. 네. 공인가출 네. 클래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네. 그냥 그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공인가출 클래스에서 나온 사람들이래.
그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네. 공식 제대로 된 그 기관처럼 딱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인가출 클래스에서 강사님 나오신다 그러면은 아예 먹고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나왔다라 하면은 인터뷰 제대로 시키는 데야. 그걸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필요하고 학교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됐으니까 사실은 갖춰졌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걸 만들어야 돼요. 네.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만들어야 돼요. 차근차근하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보는 거 이렇게 지금도 해보시라 하는 것도 앞에 나와서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렇게 강의를 하려고 했을 때 거부감 없이 우리가 정법을 녹여서 하는 방법을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찾고 나서 그 다음에는 쉬워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거기에서도 지금 그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기획서만 갖고 오면 우리가 다 만들어줄게. 뭐 영상이든 뭐든 다 만들어준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안 된다면 그렇게 우리가 기획만 세워서라도 거기다 주면 돼. 그러니까 이분도 또 연락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연을 맺게 돼서 좋다, 고맙다, 같이 잘해보자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획만 제대로 해도 거기다 갖다 주는데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할 수 있잖아요. 다 벌써 왔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를 얻은 거란 말이에요. 루트도 얻었고 다. 우리가 강사하려면 거기 가서 하면 돼. 거기서도 강사를 다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 이게 연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그냥 나와서 우리끼리 얘기하고 만다. 뭐 그래도 돼. 그래도 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자꾸 우리가 나눔으로 해도 이런 말은 이렇게 바꿔볼까요? 뭐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라는 의견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년에는 좀 젊은 애들도 30대 애들도 좀 와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하자 제가 지금 애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은 저는 이 유대인 얘네들처럼 우리도 교육서부터 애들 교육서부터 제대로 돼서 홍익인간을 만들어야 되지 갑자기 어른을 바꾸기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애들서부터 교육이 되면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교육이잖아요. 스승님께서도 교육과 복지만이 우리나라가 살아갈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하나 따로가 아니라 같이.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익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 사실은 그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끼리 모여서 뭐 토론하고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질량 있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그렇게 강사해서 애들한테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이 나라를 일단은 나라의 사람들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게 또 사회를 위한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하고 싶었고 또 그거를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하여튼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이렇게 뭐 니네들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까지 해주고 니네가 하면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해서 학교까지 다 해줄 수 있어 이런 분이 왔잖아요. 벌써 기회가. 계속 2년이 다 넘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만들기만 하면 이게 다 사실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어려웠었거든요. 학교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자료를 이제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왔잖아요. 말로 한 걸 자료를. 그것도 교장 선생님들끼리 다 되어 있으니까 우리 학교에 하기만 하면 돼. 근데 이제 그것도 이거예요. 예를 들어 바로 하세요. 몇 년 전에 혹시 세바시에 네네. 그거 보셨죠? 네. 몇 회인지 기억하세요? 그거 안 보신 분들 계세요? 글 한 번씩 다 세바시. 보면은 어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디서 세바시라는 게 그 뭐 강의 뭐 그런 거 예,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 나와서 하나씩. 근데 지금 그 세 가지 중에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워낙 많으니까. 정법을 공부하시는 뉘앙스가 풍기는 스님께서 법문하신 그런 걸 강의를 했어요. 그래요? 못 들으셨구나. 네, 저는 그냥 세 가지 제가 지금 그 생각이 나는데 이건데 싶으면서 근데 제가 회차를 기억을 못해요. 너무 많으니까요. 너무 많지. 아니, 그러니까 방법은 이럴 것 같아요. 만약에
2019년 1월부터 한다 이렇게 쳐. 그러면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한 달만 해도 그냥 뽑을 수 있어요. 급하게 뽑으면 되는데 중요한 건 혼자 뽑아서 하는 거하고 그래도 기본 뭐 한 3시 뽑아가지고 걸쳐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그랬을 의견을 나누면 때 어떻게 묶어주느냐, 어떻게 처음 시작을 묶어줘서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일단 찾아야죠. 각자 찾아. 좀 분류를 해서 찾을 수도 있고 그냥 각자 찾아서 공통적인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기획을 어떻게 해서 찾는 게 좋을까를 이게 3인 1조 그러니까 우리가 네. 최소가 여기가 12명이잖아요. 네. 그럼 상으로 하면서 4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 그래서 그거를 정확, 맞아요. 그러니까 뭐 30, 40대, 뭐 50대까지 해서 이게 묶는다든가 어떻게 하면 벌써 4개가 나와버리잖아, 한꺼번에.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발표를 해보고 거기에 붙일 거 붙이고 또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기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연습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몇 팀, 3팀을 했을 때 그 이번에는 뭐 만약에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주제가 있어. 그러면 이 주제를 가지고 만약에 초등학생용 아니면 어른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쪽 팀은 그러면은 뭐 우리는 초등학교 애들 이 주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은 뭐 어른들을 위주로 하고 노인분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그거를 뭐 종합을 해서 하나를 만들어지면 여기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그 사람을 또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2사람이라도 뭐 따라 붙어서 이 사람이 제대로 못할 때는 또 같이 도움을 주고 그렇게 이제 해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좀 되면 이 사람은 이제 혼자 혼자만 가는 맡아서 하면 지금 그 교장 단조로우니까. 선생님들의 그 구성이요. 초등학교 거기 아니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중요한 건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알겠죠. 2팀으로 나눠서 한 팀 3명 정도는 예를 들어 중학교 쪽을 한 팀 3명은 가는 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아니 요 연구 우리 네. 3인 1조 연구를 네. 지금 그걸 한 지금 볼까요? 한 팀은 중학교 3명, 한 팀은 고등학교 3명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연구를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만약에 이걸 한꺼번에 다 해서 중학교를 할 건지 고등학교를 할 건지 지금 같이 있으시다는 거죠? 아니 아니 고등학교 저 교장단 그 모임이 예를 들어 2개를 이렇게 있다면 저희가 그냥 기본 시작을 한 팀은 중학교를 준비를 하고 한 팀은 고등학교 거를 준비를 예를 들어 이렇게 나눠서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안이 하나 나오고 여기에서도 안이 하나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발표도 하고 그러면 이 2개를 이렇게 발표를 하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좀 따올 게 있고 여기에서 좀 따올 게 있었을 때 2개가 온전하게 업이 돼서 준비가 딱 돼야 저쪽에서도 중학교 것만 예를 들어 갖고 가면 고등학교가 섭섭할 것 같고 그 2부류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해서 그렇게 하면 요 기간을 뭐 한 달을 주든 2달을 주든 뭐 이렇게 좀 기간을 줘서 중간에 뭐 주에서 한 번씩 체크를 하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잡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 강사들 있잖아요. 예. 강사들 보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스텝이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강의 30분 하려고 7, 8시간을 모여서 토요일을 하고 저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저거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그리고 이제 네. 사실은 뭐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다 강사가 될 수는 없어요. 왜 그럼요. 그러냐면 그것도 타고난 게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사실은 아까 네. 뒤에서 네. 이런 뒤에서 사람이 먼저 사람이 있고 네. 다 가서 뭐 강단에 서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뒤에서 또 보조해주고 역할을 해주는 사람도 필요한 중요한 건 거예요. 언변이 다 그럼요. 엄연히 없는 사람이 또 가서 하는 것도 좋고. 큰일이죠. 앞에서 강의한다는 얘기 싫은 거 그럼요.
근데 이제 뭐 스승님 말씀은 계속 너네들 모여서 책 읽게 하고 뭐 해라 했던 것은 사실은 그 연습을 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승님 말씀은 홍익 인간이 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습을 해라. 니네들은 어차피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랬던 건데, 근데 이제 자신감이죠 사실. 뭐 다 그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뭐 누군 못하고 누군 하고 막 이런 거는 아니지만 뭐든지 다 제각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요. 거기에 맞게끔 해야지 어떻게 누가 다 가르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누구 다 뒤에서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앞에서 할 사람은 하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역할이 있어. 그런 역할이 있죠. 동양 거기에 맞게끔 잘 분배를 잘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아직